마음으로 기다리는 또 발표자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임민아 대리가 효자 김씨 아저씨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복지관 사회복지사 임민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효자 김씨 아저씨와 보낸 2015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 자원으로 도왔던 치과 치료와 배움, 감사, 소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발표 시간이 짧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책자에 나온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자 김씨 아저씨는 저희 복지관 앞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기초수급보장 가구십니다. 그 아저씨께서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노후를 12년째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저씨는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가정을 혼자 돌봐야 되고, 그래서 좀 집이 정리가 안 되고 좀 버려야 될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 해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청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아저씨 때는 노모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락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재가복지 이용 대상자셨는데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복지관에 사례관리팀이 신설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례관리라는 그런 분과 서비스 이용 대상자라는 분으로 구분을 했어야 됐어서 아저씨를 만나서 사례관리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사례관리는 거절하셨고, 저희가 이제 아저씨랑 거의 13년 이상을 만났기 때문에 좀 그 긴 기간 동안 변화도 별로 없는 가정이고 하니 그냥 이제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만나자, 사례관리보다는 해서 관계를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저씨 되게 아까 좀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련된 이제 민원들이 계속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노모께서 수술을 하심에 따라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부분이 있어서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염두하고 아저씨를 만나면서 아저씨께 강점이 무엇인지, 아저씨 강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저씨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본인의 강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저씨 댁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좀 오히려 행복, 만족, 희망 이런 단어들로 가득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저씨를 어떻게 한다라고 돕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저씨 옆에 서서 좀 잘하실 수 있게 거들어드리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씨를 좀 꾸준히 만나면서 사례관리를 계속 제안했고요. 아저씨가 결국에는 사례관리 참여에 동의하셔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를 만나면서 저희 팀의 사명선언 및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4가지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례관리 전 과정에 당사자 참여하기, 2, 당사자 강점 확인하고 활용하기, 3,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 중심으로 탐색하기, 4, 이웃 관계 맺기. 이렇게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저씨 집이 처음에는 너무 많이 더러웠기 때문에 담당자는 청소에 좀 많이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계속 청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근데 그때마다 아저씨는 사실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원하시는 게 사례 계획을 할 때 노모가 이제 치매 초기세요. 그래서 치매 완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 실습생을 관계를 주선했고 이제 매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생이 이제 매주 가정 방문을 가면서 아저씨의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그 실습생이 가면 실습생이 앉을 공간만큼은 좀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청소 계획들 그럼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니 사실은 뭐 제가 설득한다고 청소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다가 아저씨 스스로도 자기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좀 많이 들추지 말고 아저씨의 다른 이야기에 좀 더 귀담아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아저씨가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이만큼 집을 치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가정 방문을 가면 또 집도 그만큼 또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4월쯤 됐을 때 아저씨가 그 치통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통증도 되게 커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좀 안내를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노모를 굉장히 열심히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면 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서, 엄마를 모실 수가 없어서 그 병원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 아저씨가 병원을 다녀오셨고 치과 검진을 받았는데 틀니를 다 해야 된다, 전체 틀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치과는 비급여 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쭸을 때 아저씨가 지금 기초수급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편에 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와 이야기했을 때 외부 후원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부 지원금 같은 것들이 아저씨 상황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 상황에 적합한 또 자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아저씨께 설명해 드렸고 아저씨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오셨고, 이제 아저씨는 경제 상황 평가서 본인의 이제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작성해 오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발 필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니까 되게 덥네요. 저기 시원한데. 근데 아저씨하고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좀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비밀 이야기인데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 보험, 개인 보험, 사보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노모가 할머니께서 처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분이 사실은 가족은 있지만 다 관계가 단절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본인이 세상에 혼자 남아야 된다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굉장히 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그 보험들, 암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 2개씩 가입하다 보니까 총 10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한 달에 35만 원씩 납부를 하셔야 되다 보니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셨고 해약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 방법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어떤 보험을 내가 없애야 하는지,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얼마큼 들어야 내가 그 적절한 건지, 중도 해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궁금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지만 문외한이고 그분은 더 문외한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더 잘 모르시고 서로 잘 모르니까 그 관련된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저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쭸을 때 저는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에 있는 재무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소개시켜드렸고 아저씨는 그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문의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두 곳을 다 가보기로 하고 함께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개만 남기고 모두 다 이제 해약을 하기로는 했는데 아저씨는 이제
불안해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혹시나 이걸 내가 해약했다가 내가 암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미안하시네요. 왜 미안한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 너무 미안하고 자기 목소리가 다 녹음된다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녹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거짓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시대요. 그래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셨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성질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기조라는 것도 있고 가치가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아저씨 삶이시잖아요. 아저씨 삶이시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고 지지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계획대로는 다 예약하지는 못하셨고 본인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했던 보험 6개인가 5개만 남기고 이제 해약을 하셨고 이제 보험 가운데 치과 보험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치과 치료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또 아저씨가 또 자기가 돈을 좀 모으실 수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 뭐 보험에서 빼고 30만 원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외부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아저씨하고 치과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하고 아저씨랑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제 치료 방법, 이제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대요. 치료 방법이나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러면 함께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3곳을 돌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그게 크게 한 건 없고 약속 시간 같은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뭐 돈이나 이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잘 알려드리면서 아저씨가 선택을 좀 잘 하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왔습니다. 사실은 4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외부 후원금 지원 신청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사실 준비하면서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저씨네 가정에 크게 변화는 없었고 아저씨 삶 자체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항상 어머니만을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이번엔 나를 위한 치과 치료가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들을 하면서 가슴이 많이 벅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항상 뭐 보험 그 상담 받으러 갈 때라든지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있잖아요. 치과 갈 때 이럴 때 아저씨 되게 좀 꼬재재 하시거든요. 사실은 꼬재재 하신데 그때마다 이발하시고 양복 갖추고 입으시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뿌듯하고. 2015년도 이제 아저씨를 만나면서 2가지 정도를 배웠다고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저씨하고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많이 고단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걸까? 하는 사실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뭐 사랑하는 전반적인 것 안에 아저씨가 모두 참여하고 계세요. 참여하시고 있고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저씨 자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실은 아저씨도 그렇지만 저도 아저씨가 바라시는 게 진짜 뭔지 알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저씨가 힘이 막 생기시는 거를 제가 발견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리고 아저씨가 힘이 생기는 것도 발견하니까 사실은 제가 정체성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사회복지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되게 시기였거든요. 아저씨를 만날 때 그런 되게 좀 자부심이 생기고 저 스스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잘 도왔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네. 이런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아저씨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저씨랑 저랑 2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장가를 가셨으면 저만한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많기는 한데요. 어려 보이지만 딸 같은 사회복지사 말에 사실은 네가 네가 뭐 알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오셔서 뭐 결정할 때마다 오셔서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조언 아닌 조언, 충고 아닌 충고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아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되게 귀담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신수정 팀장님, 아까 발표했었던 김소연 사회복지사, 저기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 김재준 사회복지사가 저희 팀이거든요. 사실은 그 팀원들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흐름을 변화 때문에 눈물이 사실은 저희가 팀학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실전 가치를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서로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100%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했던 사회복지 했던 그 시간 안에 2015년이 가장 2015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아저씨 만날 때마다 걱정해주고 만났을 때 아저씨가 오시거나 뭐 아저씨를 길 가다 만났을 때 반갑다고 막 인사해주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기관생님들도 그런 것들도 매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팀학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사실은 팀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도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가 2, 3개월 정도 교육받을 때 거의 오후 시간을 다 빼고 갔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팀을 다른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구성원들, 성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씨 아저씨와 만났던 2015년을 정리했고요. 제가 2016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저씨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만을 위한 좀 시간과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아저씨 주변에 좀 이웃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저씨와 글을 좀 나눴어요. 아저씨가 글을 읽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저씨는 사실 제가 이게 사례 발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 받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질 수 있게 감정적으로 더 썼어야지 이런 글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건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저씨와 만났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글을 읽으시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눈물도 좀 많이 흘리셨고 여기 보면 뭐 상황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해 보였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아저씨한테 반성한다. 아저씨 상황도 그렇지만 아저씨가 변화하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제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할 수 있었고 아저씨는 이제 앞으로 방송통신대학에 좀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좀 자신 없는 모습 좀 보이셔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계획했던 것 중에 뭐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아까 김재 선생님이 발표날 오시기로 뭐 온다고 문자 넣어달라고 했던 분인데 아저씨네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가지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저희가 주민 모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도 오셨고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안 갔으면 갔을 텐데 여기 왔을 텐데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뭐 굳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